자, 행정법이죠. 행정법. 그럼 행정에 관한 법이죠, 말 그대로.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죠? 행정에 관한 법이야. 그럼 행정이 뭐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행정의 관념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행정에 관련된 법인데 이게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과 사법이 구별이 있죠. 자, 오늘 아침에 나한테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시오. 이랬단 말이죠. 12월 31일까지 3천만 원 과세처분 이게 나왔단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하나 더 받았어요. 그죠? 노량진 분식점 사장님이 오늘 저녁은 그죠? 라면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통지서가 왔어요. 통지서가 왔어. 자,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건 될 것 같아? 야, 분식 사장님이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라면을 먹으세요.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사법이야. 이건 공법이고. 공법에서 되는 게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백화점에서 박앤 세일 해야 안 해요? 세일하죠. 학원에서 이번 달 들으면 뭐 기본 수업 무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이번 7월 수강생 기본 수업 무료. 그다음 자, 7월 음주운전 과태료 면허 정지 이거 안 함. 이번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거 안 함. 자, 이건 분명히 될 거예요. 7월에는 기본 수업 무료. 그런데 7월에는 음주면허 무료. 음주면허 하세요. 음주운전 하세요. 면허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7월 달은 면허 정지하지 않고 면허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죠? 하고 있잖아. 백화점도 7월 뭐죠? 여름맞이 무슨 행사 그래가지고 세일 많이 하죠? 근데 이번 달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세일해 줍니다. 30% 과태료 할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없지. 왜 없냐, 그쵸? 왜 없냐? 이 사법은 사법의 대장이 누구냐면 대장. 사법의 대장은 사적 자치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야, 사적 자치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면 먹을 거냐, 떡볶이 먹을 거냐, 함박스테이크 먹을 거냐. 이거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사적 자치라고 그래요. 사적 자치.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듣는 것도 개인들이 알아서 한 거야. 황랑기 강의를 듣을 거냐, 누구 강의 들을 것이냐. 개인들이 알아서 했죠. 이 사적 자치야. 해커스냐, 뭐 공단기냐, 사적 자치야. 뭐 저녁밥 안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녁밥 안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 사적 자치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영역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면이냐, 김밥이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법이야.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대빵 원리예요. 근데 여기는 사적 자치가 기본적으로 통용이 안 돼요.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없어, 기본적으로. 그럼 그걸 여기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치행정이라고. 법대로 하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죠. 법대로 하세요. 음주운전 했다. 면허 정지 사유가 있으면 면허 정지해야 되는 거야. 과태료가 5만 원 끊어주는 거지. 뭐 이번 달은 할인해 줄게요. 이게 안 돼요. 여기는 뭐 할인해 줘도 되는 거지. 뭐 분식집 사장님이 오늘은 라면 먹으면 김밥 무료. 돼, 안 돼요? 아니, 안 돼? 아니, 분식집 사장님이 오늘 라면 먹으면 김밥 무료. 돼, 안 돼요? 되지, 여기는. 1+1 행사 하죠. 1+1 행사. 여기 1+1 행사예요? 안 하지. 여기는 1+1 이런 거 안 돼. 법대로 하는 거, 법에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거란 법치행정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의사에 따라서 뭐 군대 가고 세금 내고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과태료 내가 뭐 원해서 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내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공법 영역은 그래서 그럼 국가와 황남기 간에 있어서 국가 우월지가 좀 깔려 있어. 국가가 세금 내, 군대가 과태료 내,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많아. 코로나 시대 때 뭐죠? 마스크 써.
이게 많단 말이죠. 저 국가 우월적인 의사에 따라서 뭐 해라 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여기는 뭐 부지 사장님이 나한테 뭐 해라 안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부지 사장님과 황남기 뭐 이게 아니야. 대등하단 말이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라면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3,000원이냐 3,500원이냐 1+1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무슨 법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장님 이 법에 있어요? 왜 이게 라면이 3,000원이죠? 이게 법에 있나요? 없어요. 사장님이 결정한 거야. 여기는 세율 30이 법에 있나요? 그렇지. 군대 23개월 갔다 온 사람 왜 23개월이야? 법에 그 당시 있었던 거야. 병역법이랑 거기에 대한 시행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23개월은 23개월, 뭐 앞으로 21개월이면 21개월 이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국가 황량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가 군대 간 게 아니란 말이죠. 법에 따라서 국가가 명령해서 나한테 내가 군대 갔다 오고 세금 내고 과태료 내고 이러지. 여기는 내 마음이지 뭐 내가 뭐 라면을 먹을 거냐 떡볶이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게 사법 영역과 공법 영역의 차이점이에요. 행정법은 공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마스크도 그러잖아요. 착용하세요. 착용 안 하면 무슨 뭐 과태료 10만 원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행정법이죠. 법. 행정법은 공법이죠. 공법이란 말이죠. 근데 행정이랑 행정. 그럼 행정이 뭐냐 이제 법은 대충 알겠는데 그리고 공법이란 것도 알겠어. 대충은 공법이란 거 대충은 알겠죠. 자꾸 들어봐야겠어요. 나중에 뭐 이게 이건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단순히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 근데 행정에 관련된 법이다 일단. 그럼 행정이 뭐냐 그렇죠? 그럼 행정이 뭐냐를 알려면 입법이 뭐냐 또는 사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이 사법과 이 사법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사사를 사자고 여기는 재판권 행사할 때 사법권 법원이 사법권을 가진다 할 때 사법이. 자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 행정이죠. 그중에 행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입법과 행정의 차이가 뭔지 또 사법과의 차이가 뭔지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일단은 이걸 구별하기 시작한 게 권력분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분립 조항이죠. 헌법 이제 40조 국회 행정 사법 이게 이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 법조항이 헌법조항이에요. 권력분립이죠. 이것 때문에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뭐 행정권은 정부가 가진다. 정부에 속한다. 그럼 도대체 행정권이 뭐냐? 그러면 행정에 관련된 법이 행정법인데 그러면 행정은 도대체 뭐 그러면 입법이 뭐냐? 사법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권력분립이죠. 권력분립에 따라서 행정의 개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 왕이 입법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왕이 직접 입법을 하고 경국대전 야 너 세금 내 얘를 청사처벌해라. 직접 왕이 입법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돼. 그런데 입법행정 사법권 이와 같이 다른 국가기관에 속함으로써 그러면 이 입법작용 뭐고 행정작용 사법작용 뭐냐가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권력분립하에서 논의가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입법이 뭐냐 그렇죠? 법을 만드는 작용이죠. 입법작용. 법을 세운다죠.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든다. 우리 국회는 로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법자 이렇게 하잖아요. 입법자. 입법자. 법을 만드는 놈이란 말이죠. 입법작용, 법을 만드는 작용이죠. 그러면 입법은 뭐고 행정은 뭐냐? 자, 엄마가 말씀하셨다. 엄마가 이 집안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랬단 말이죠. 애들이 다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아들, 딸에게 다 적용돼요. 이런 것들은 아들, 딸에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다 적용돼요. 그럼 아들, 딸, 이 구성원한테 다 적용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성을 가진다고 해요. 법은 일반성을 가진다. 법은 일반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야. 추상성을 가진다. 그래서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이에요. 이건 누구 기준이? 사람 기준. 아들, 딸.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돼요.
근데 여기는 사건 기준으로 불특정 사건에 적용돼. 이번 기말고사, 이번 중간고사,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건 기준이야. 사건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가리켜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 학원에 갔더니, 수학 학원에 갔더니 이번 중간고사 대비해서 미시가 시험범위니까, 미시거시가 시험범위니까, 미분적분이 시험범위니까, 수학 정석, 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0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건 누구한테 하세요? 형은 고3이야. 동생은 고1이고. 그럼 형 고3한테 한 얘기란 말이죠. 이거 누구한테 적용돼요? 형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고3이. 고3이 형한테만 적용돼요. 이거는 형, 동생한테 다 적용되는 거지. 고1인 동생, 고3인 형생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엄마가 열심히 해라. 이게 입법이야. 법이라는 것은 고3 형이든 고1 동생이든 다 적용되는 게 일반성이야.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미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정석 20페이지부터 50페이지 사이에 문제 풀어와 라고 선생님이 고3인 형한테 지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행정인데, 행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적용된단 말이죠. 고3인 형, 고1인 동생한테는 적용 안 돼. 저 고1인 동생이 저도 미분 이거 풀어야 되나? 그러면 정신없는 놈, 넌 시험 범위 이게 아니잖아. 시험 범위가 수화식이라든지 방정식이잖아. 이런단 말이죠. 넌 다른 페이지 풀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생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죠. 기말고사는 또 시험 범위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건 기준으로 이걸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하겠죠.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개별성과 구체성을 특정해. 사람 기준으로 형, 고3이 형한테만 적용돼. 고3이 형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야, 중간고사 미분, 이 부분 20페이지 50페이지 풀어와. 누구한테만 적용돼? 형. 고3이 형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 적용되는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에만.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답답하지.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다른데 그걸 미분을 풀고 있어요, 멍청하게. 이걸 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중간고사에만 적용되는 거야. 고3인 형한테 중간고사에 적용되는 거야. 이것을 고3인 형한테 적용된다. 개별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에 적용된다. 사건으로 따지면 이것을 구체적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이라 한다. 이게 행정이야. 이게 법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죠. 일반 추상적인 규범. 공부 열심히 해라. 법규범이죠. 구속을 당한단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딸들이 다 구속을 받아요. 아들, 딸이 구속을 받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이야. 그 다음에 추상적이야. 중간고사도 그래야지만 기말고사도 그래야 되고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게 법이라며. 법. 그 다음에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일반 구체적인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다 보면 나중에 일반 처분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일단 개별적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적용해 볼까요? 자, 오늘 법이 하나 통과됐어. 소득이 있으면 세율 30. 이런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30%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세법이 통과됐어요. 세법이 통과됐습니다. 황란기 과세 표준은 별말이 없으면 1억 원이야. 항상 제가 말할 때 항상 1억 원이야. 설마 안 해도 1억 원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1억 원이야. 그럼 이건 누구한테 적용돼요? 이 법은 일반 추상적이란 말이죠. 황남기한테만 적용돼요? 나만 세금 30 내나? 아니죠. 김철수도 적용되고 여러분도 소득이 있다라면 다 적용돼요. 여러분 지금 소득이 없을 때는 적용 안 되지만 요건이 있으니까 법이 정한 요건이라고 그래요. 소득이 있다라면 소득이 있는 자는 이게 법정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이 정한 요건이 뭐예요? 소득세 요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게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이 정한 요건, 법정 요건. 법이 정한 요건, 법정 요건,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은 법으로 정하라.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 지금 법으로 정해 있는 거예요. 소득에 있다라면 이거 과세요건이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헌법 59조에 따라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율은 30으로 한다. 효과죠. 그러면 세율은 30%가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3천 원에 부과되겠죠. 근데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죠. 왜? 사건 기준으로. 광주 소득에, 부산 소득에, 2010년 소득에, 2020년 소득에, 30년 소득에 다.
요건이 충족되고 법이 살아있는 한,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상적으로 적용돼. 황랑 20년 소득, 2021년 소득, 2023년 소득, 4년 소득, 광주에선 소득, 부산 소득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황랑기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김철수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이야. 광주, 부산 2020년, 2022년, 3년, 4년 다 적용돼. 추상적이다. 뭐는? 법은. 이걸 누가 만들어? 기본적으로 국회가 만든단 말이죠. 국회 입법. 근데 국회 입법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입법권은 국회가 속한다고 돼 있지만 행정입법도 있어요. 행정부도 입법을 해요. 대신 입법의 핵심은 국회니까 입법이 있어야만 행정부가 움직여요.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행정부가 대통령 총리론 불령 같은 행정입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공통점이 다 뭐냐면 공통점이 다 일반 추상적이야. 일반 추상적이야. 뭐도? 국회 입법도 입법이라는 게 꼭 국회만 갖는 건 아니에요. 국회 입법, 행정입법, 사법입법도 있어요. 대법원 규칙. 대법원도 규칙을 만들어요. 그것도 입법이야. 하여간 법자가 붙으면 기본은 뭐야? 일반 추상적이야. 법자라는 놈이 붙으면 일반 추상적이야. 조례도 법이야. 자주법. 조례도 자주법. 조례. 동작구 조례도 입법이야. 자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여간 법이라는 놈들은 일반 추상적이야 돼. 법이라는 놈들은 일반 추상적이야 돼. 무슨 법도? 국회법도 그렇고 국회가 만든 국회입법도 그렇지만 행정입법도 사법부가 제정한 입법도 일반 추상적이야. 일반 추상적이야 한다. 이게 공통이야. 입법이 공통. 행정은 자 그러면 황랑기 씨 2020년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저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처분 해가지고 2021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렇게 오늘 날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갔더니 2021년 7월 30일까지 2020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납부하래. 자, 이게 누구한테 적용돼? 김철수한테 적용돼요? 안 되지. 황랑기한테만 적용되는 처분이야. 황랑기 씨 이렇게 했으니까 이 처분은 황랑기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2021년 소득에 적용돼요? 안 되지. 아직 2021년 소득은 얼마인지 잘 몰라. 솔직히. 아직 많이 남았잖아. 5, 6개월 남았지 아직도? 그때 잘 모르지. 근데 그때 가봐야 나오는 거지. 지금 알 수가 없어. 근데 2020년 소득은 끝났죠? 그래서 2020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세금을 납부하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개별적이야. 사람 기준으로 특정인 황남기. 구체적이야. 2020년 소득에 대해서 말이지. 2020년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행정부를 또 무슨 얘기라고 들었냐면 옛날 어렸을 때 집행부라는 단어를 썼다면 집행부라는 단어 기억나요? 집행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런 단어 기억나죠? 몽테스키에가 입법, 집행, 사법. 그 다음에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그 집행부가 무슨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법을 집행한 거지. 자, 법은 뭐라고 했어요? 소득이 있다라면 세월 30%를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법률이죠. 법률 집행을 누가 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황랑기 씨 3천만 원 세금을 2020년 소득에 3천만 원 세금을 납부하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황랑기한테만 적용돼. 이 법과 다르게 처분은 행정은 그 다음에 2020년 소득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마스크 착용이죠. 마스크. 자, 2021년 지금부터 언제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이거 황랑기한테만 적용돼요? 아니지. 자, 이번에도 4단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4단계 올라갔을 때 저녁에는 6시 이후는 3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얘기 있었죠. 6시 이후는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거 황랑기한테만 적용돼요? 아니지. 여러분 다 적용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는 거야. 3인 모임 금지. 근데 뭐예요? 시간적으로 2주간이라면 2주간.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역만 그러죠. 서울 수도권만 그렇죠. 그렇잖아. 충청도 내려가면 지금 3인 금지 안 돼. 4단계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3인 이상 모여도 돼. 4인도 모이고 5인도 모여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뭐는 지금 4단계가 됐잖아. 저녁 6시부터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돼 있죠? 누구한테 적용돼요? 황랑기한테만? 아니지. 불특정 다수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니까 뭐야? 일반성을 가져요. 법처럼. 일반성을 가져요. 근데 왜 법이 아니냐 이거는. 왜 이게 법이 아니냐?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시간 공간적으로. 사건의 기준은 사건의 시간 공간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야. 아까 황랑기 씨 2020년 소득. 2020년 소득처럼 2021년 7월 12일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 2주간. 그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수도권이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야? 구체적인 사건 기준으로. 사건 기준으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법은 아닌 거야, 이게. 이 법은 아닌 거예요. 4단계를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지. 그렇지만 시간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기준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것도 행정이야. 그렇죠.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어야 돼. 행정은 일반 구체적이든 하여간 구체적이어야 돼. 개별적 구체적이든 구체성을 가져야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법도 있잖아요. 매우 개별적 구체적입니다. 사법이야말로. 자, 이런 사건을 황랑기에 대해서 황랑기가 어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빵을 먹었어.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슬쩍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2021년 7월 11일 파리바게뜨 어디 장소에서 노량진 어디 점에서 빵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황랑기에 대해서 벌금 10만 원에 부과한다. 벌금 10만 원. 이렇단 말이죠.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벌금 누가 내야 돼요? 황랑기. 어느 사건? 2021년 7월 10일 사건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12일날 오늘도 지금 오후에 내가 빵을 훔쳐서 먹고 왔거나 그럼 별개 문제인 거예요. 7월 10일날 파리바게뜨 노량진 어떤 점에서 빵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10만 원인 거야. 그게 매우 개별적 구체적이에요. 사법도 매우 개별적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자, 일단 입법과 행정, 사법의 차이는 대충 알겠어. 입법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작용이야. 일반 추상적인 규범, 법규범, 법을 만드는 작용을 입법 작용, 그 권한을 입법권.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입법이야. 행정은 입법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개별적 구체적, 일반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사법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을 적용해서 절도죄 정황을 적용해서 황랑기에 대해서 5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1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무슨 차이냐? 여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야. 아니, 누가 마스크 착용해달라고 신청한 사람. 저 마스크 착용하고 싶은데요. 저 오늘부터는 3인 이상 모임 하기 싫은데요. 금지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능동적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2주간 4단계를 올리면서 3인 이상 모임하지 마라. 하고는 또 이렇게 자리 배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국가 목적을 달성한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적극적으로. 코로나 예방.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국가 목표죠. 지금 국가 목표 코로나 확산 방지. 코로나 확산 방지는 국가 목표를 위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제재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한다. 근데 사법은 능동적 적극적이나 수동적 소극적이에요. 이거 사법부가 나섰어요? 안 나섰죠. 응? 그런데 영업 정지가 됐어요. 우리 가게가 보니까 학생들이든 와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밥 먹는 과정에서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단속이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됐어. 그리고 소를 제기해. 그럼 법원이 재판해 준다. 수동적이야.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 먼저 컴플레인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만 비로소 법원이 재판해 줘. 그 전에는 안 움직여요. 여기는 누가 마스크 쓰자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4단계를 올리자고 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국민들이 신청에 따라 받아들인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감을 달성하는데 얘네들은 소가 제기돼야 돼. 그다음에 기존의 질서 유지지. 4단계 하에서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과태료 얼마, 그다음에 영업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라는 법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이걸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이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3단계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법원이 3단계냐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게야. 그죠? 4단계를 결정했잖아.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게 4단계 적용에 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따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 4단계 발령에 문제가 없다라면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인데 왜 3인 이상 모여서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이게 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적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지 새롭게 국가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적, 소극적으로 국가 목표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자,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야. 자, 직구를 정확히 아래 변화를 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뭐 처분적 법률 이런 것도 나오고 처분적 조례, 처분적 법규 명령 이렇게 나오고, 행정인데, 입법인데 처분이야 또. 뭐 그런 변화구가 나와요, 변화구가. 근데 변화구는 직구를 정확히 알고 원칙을 알고 그다음 변화구를 배워야지 헷갈리지 않지. 이게 잘못하면 막 다 헷갈려 버려. 일단은 머릿속으로 박아야 돼. 수학 공식이다. 입법 뭐라고요? 일반 추상적인 법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가리켜 입법이란다. 일반 추상적이 한다. 그 다음에 행정은 뭐예요? 이제 입법이 만들어졌죠? 그거를 전제로 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가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일반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행정. 사법도 법을 전제로 해요. 자,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거는 소극적 수동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소극적 수동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작용을 가리켜, 사법이라 한다. 사법이라 한다. 이게 사실은 지금 말하는 건 실질적 의미예요, 사실은.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야. 지금 설명드린 게 실질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국회가 하는 것은 모두 입법. 국회가 하는 것은 모두 입법. 정부가 하는 것은 모두 행정. 법원이 하는 것은 모두 사법. 이걸 형식이라고 그래요. 형식. 야, 입법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가 하는 작용. 자, 행정은 뭔데? 정부가 하는 작용. 자, 그러면 사법이 뭐냐? 법원이 하는 작용. 이걸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야. 형식. 입법은 국회가 하니까. 국회가 하는 게 뭐게? 그러면 입법. 자, 정부가 하는 게 뭐게? 그러면 행정. 야, 법원이 하는 게 뭐게? 사법. 이거 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맞아. 왜 그러냐면, 입법은 아까 일반 추상적이라고 했죠? 근데 국회직 구급공무원을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했어. 이걸 일반 추상적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로 공무원을 임명하나? 불특정이었잖아. 아까 입법의 핵심이 일반 추상적이란 말이죠. 근데 불특정 다수로 어떻게 임명을 해? 김철수를 공무원 임명하겠지. 김철수를 국회직 구급공무원 임명합니다. 특정인을 임명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급공무원으로 김철수를 임명했다라면 이거는 일반 추상적이 않아. 매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 입법이 아니잖아. 오히려 행정에 가깝지. 그러니까 이게 형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은 입법, 행정, 사법 간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국회 가면 다 입법. 그러면 이제 국회가 하는 건 국회적 구급 임명도 입법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부도 행정 입법을 해요. 대통령령, 시험 과목. 자, 지금 시험 과목이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라는 게 있어요. 임용 시험령. 이게 대통령인데 여기에 구급 과목, 뭐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여기 있단 말이야. 행정법. 자, 이 행정법이라는 시험 과목이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이게 학랑기한테만 적용돼요? 여러분 적용 안 되는 거야? 자, 2020년도만 적용돼? 21년에 적용 안 되나? 적용되겠죠? 매우 일반 추상적인 거예요. 공무원 임용령 시험령에 나와 있는 시험 과목, 행정법 등 시험 과목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왜? 여기 있는 모든 수험생한테 적용되는 불특정 다수 공무원한테, 수험생들한테 적용돼. 그 다음에 몇 년도 시험에만 적용돼요?
2020년도만? 21년도도, 22년도. 법이 개정이 안 되는 한 일단은 이 시험 과목 5과목이 구급에서 계속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럼 뭐야? 아까 배웠던 입법 아니야. 근데 누가 만들었어 이건? 대통령이 만들었다면. 대통령이야. 대통령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야? 대통령이.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야?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했으니까 행정이야. 형식적으로는 이게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야. 왜? 정부가 하잖아. 형식적 의미 행정이 뭐야? 정부가 하는 행정작용. 정부가 하는 거 다 행정이야. 입법이 뭐야? 국회가 하는 거. 사법은 뭐야? 법원이 하는 거. 그래? 그러면 누가 했어 이거? 대통령이 했대. 그럼 정부인데? 그럼 행정인데? 근데 이게 일반 추상적인 거야. 아까 행정은 내가 개별적 구체적이든 일반적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이야? 일반 추상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이게 뭐야? 입법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입법행정 사법부터. 입법행정 사법. 입법 뭐야? 일반 추상적인 법규범. 그 다음에 행정 뭐야? 일반적이나 구체적이나 개별적이나 구체적인 행정작용, 능동적 적극적으로 국가목표를 실현함. 그래서 사법 뭐야?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동적 소극적으로 국가목표를 실현함.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과 관련된 시험령은 뭐야? 개별적이야, 구체적이야, 일반 추상적이야. 일반 추상적이야. 누구한테 적용돼요? 불특정 다수. 어떤 사건에 적용돼요? 그냥 앞으로 쭉 법이 개정되지 않으나 2020년도 시험에도 그랬지만 내년 시험에도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아직 인력처장이 공시 안 했죠? 공고했어 안 했어 아직? 공고는 내년 1월 달에 한단 말이지 시험 과목을. 그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행정법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력처장이 내년 1월 달에 발표할 건데 어떻게 행정법 공부하고 있나? 국어는 왜 하고 있고? 이 법이랑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될 거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분과 비교해서 해봐요. 자, 가세처분. 내년 이맘때 나 3천만 원 세금 낼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2021년 소득을 대해서 내년 내가 3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2022년에?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내가 올해 소득을 모르는데 지금. 2021년 소득 내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년에 가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이나 행정작용은 나와봐야 하는 거야. 나와봐야. 합격, 불합격은 여러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어지겠죠. 내년 예를 들면 2022년 국가직 공무원시험 합격 또는 불합격 지금 결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내년에 가봐야 하는 거야. 내년에 시험 보고 나서 인력처장이 여러분 통지가 올 거라고. 합격. 개별 구체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돼? 야, 그럼 다 합격하게. 불특정 다수냐? 야, 합격자 결정도 무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격자 결정하나? 아니야, 특정인에 대해서 2022년 국가직 9급 합격. 그죠? 그잖아. 2022년 국가직 무슨 직, 일행직 9급 합격. 그럼 매우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이죠. 학랑기 개별적. 구체적으로 2022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시험 과목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시험 과목은 내년 우리 국가직 9급 뭐로 볼 것 같아요? 일행은. 5과목 알잖아. 행정법, 행정학까지 포함해 5과목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법은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일반 추상적으로 계속 적용돼요.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고 2021년 시험, 2020년 시험, 2023년 시험, 4년 시험, 5년 시험 법이 바뀌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법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합격, 불합격은 안 나와 있어. 왜? 그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봐야 알지 누구도 몰라 아직은.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은 일반 추상적이 맞죠?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지. 그런 게 행정이야. 그런데 일반 추상적이? 그렇지. 합격자 결정은? 그렇지 않아. 근데 합격자 결정이,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9급 국회직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자, 이거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뭐야? 형식적으로. 국회직 9급 합격자 결정. 자, 형식적으로는 뭐에 해당하지? 형적으로. 뭐에 해당해?
형식 의미로는 무슨 의미에 해당해? 입법, 행정, 사법. 입법이야. 형식 의미 입법 뭐야? 국회가 하는 거. 형식 의미 행정 뭐야? 정부가 하는 거. 형식 의미 사법 뭐야? 법원이 하는 거. 간단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인 거예요, 입법.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반 추상적이에요? 일반 추상적으로 합격자 결정이 안 된다면 개별적 구체로 합격자 결정이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인 거예요. 행정. 행정. 자, 그럼 마찬가지죠. 법원직 구급 합격자. 구급 법원직 합격자 결정. 구급 법원직 합격자 결정도 똑같아. 자, 형식명 뭐예요? 법원직이니까 누가 한 거야? 법원이 했죠? 뭐야? 사법인 거야. 그러면 그게 뭐야? 이게 사법 재판 작용이? 재판이야? 능동 적극적인가? 이게 행정에 해당한다. 응? 행정에 해당한다. 그거 마찬가지야. 구급, 이거 마찬가지야. 구급, 일행 구급. 일행 구급,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자, 이건 뭐야, 그쵸? 내년 구급 국가직 일행 합격자 결정 뭐야? 형식 뭐야? 행정이지. 행정부가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도 행정이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국회가 하는 법률, 시험 과목 아까 대통령령, 시험 과목 대통령령. 그러면 법원직 시험 과목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어서. 여기서 법원직 시험 과목, 법원서기보 있죠? 그건 대본 규칙으로 돼 있어요. 대본 규칙. 대본 규칙. 시험 과목이 대본 규칙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건 대본 규칙. 법원서기보 9급 시험 과목 알죠? 어서 결정나니까? 이건 대본 규칙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식으로 뭐예요? 형식으로. 입법. 실질적으로 뭐야? 입법. 자, 대통령은 뭐야? 시험 과목 5과목 시험 과목. 저 형식으로 뭐야? 행정. 왜? 행정부가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야? 입법. 자, 대본 규칙. 자, 헌법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영어도 있고 막 국사도 있고 이러죠. 이거 뭐야? 사법. 왜? 법원이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일반 추상적이야. 똑같아. 누구한테 적용돼? 구급 시험 보는 서기보 시험 보는 불특정 다수. 어느 사건에? 내년 사건만? 그다음 년도. 2022년, 2021년, 3년, 4년 다 적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입법이에요, 입법. 자, 이 구별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형증의 행정, 행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 형증 입법, 국회가 하는 모든 행위. 예? 형증 사법, 법원이 하는 모든 행위. 이거 간단해, 형식은. 형식은 매우 간단해. 형식이잖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누가 하느냐. 실질 행정은 아까 배웠단 말이죠. 실질 행정, 법을 전제로 해서 국가목적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인데 개별적 구체적이나 일반적 구체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작용을 가리켜 실질적 행정이라고 했답니다. 실질적 행정.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국회도 실질 행정을 하는 거야. 아까 구급 합격자 결정. 김철수를 합격자로 이번 국회직 9급으로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라고 합격자 통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건 국회가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인 거야. 형태는 입법이지만 실질적 행정인 거죠. 국회가 하니까 행정, 입법 참. 국회가 있기 때문에 입법, 국회가 있기 때문에 입법,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이에요. 뭐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과세처분은 누가 하죠? 행정부가 하죠. 그래서 형점 행정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황남기 씨 2020년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하세요. 이렇게 되죠. 자, 아까 말한 법규명령, 대통령령, 대통령령도 형적으로는 행정이죠. 대통령령. 근데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란 말이죠. 행정심판 행정부가 해요. 그리고 형적으로 행정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재판장과 가장 가까워. 행정심판으로 청구해야만 비로소 작동이 되죠. 응? 그 다음에 국회 구급 합격자 결정, 국회직 구급 합격자 결정 누가 하죠? 국회직 구급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이지만 형적으로는 입법, 형식적으로는 입법. 국회직 구급 합격자 결정, 형식적으로는 입법, 실질적으로는 행정. 이죠, 그렇죠? 국회 법률 제정은 형식적으로도 국회가 하는 거니까 입법이고 실질적으로도 입법이겠죠.
대법원장이 9급 공무원을 합격시켰다. 그러면 법원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사법, 실질적으로는 행정. 형식적으로는 사법, 실질적으로는 행정. 대법원 규칙 제정, 이것도 법이에요. 사법 입법이에요. 대법원 규칙. 아까 시험 과목, 9급 법원석의 시험 과목 여기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 성격을 갖죠. 일반 추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법,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 사법. 형식적으로는 사법, 실질적으로는 입법. 법원의 재판, 뭐 형식, 실질 다 사법이겠죠. 자,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누가? 국회의장이 당신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 그랬단 말이죠. 형식은 뭐야?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거, 국회가 하는 건 입법,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다. 행정심판, 형식적으로 뭐해? 형식적으로는 행정. 실질적으로는 사법.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니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다.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했다. 형적으로 뭐해? 사법이지. 법원이 하는 거니까. 형식은 간단해. 실질은 이것도 행정이란 말이죠.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사법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제정은 누가 하죠? 행정부가 하죠. 형식적으로 뭐죠? 실질적으로는 일반 추상적이야. 시험 과목, 아까 시험 과목, 9급 시험 과목,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죠?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 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얘네들은 통칭이라고 그래요. 통칭에는 셋 다 해당하지 않는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 해당하지 않는 네 번째 국가작용. 네 번째 입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래. 입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래. 그럼 뭐냐? 통치작용이래. 그럼 뭐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네 번째 국가작용. 입법, 행정, 사법,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뭐냐? 통치작용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국가작용이라고 하죠. 네 번째 국가작용을 뭐라 그래? 통칭이라고 한다. 입법, 행정, 사법작용 어디에도 딱 속하지 않는 네 번째 국가작용을 가리켜 통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통칭이라고 그래.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원 징계는 통칭이다. 그러면 이게 형식, 실질적이면 입법이, 실질적이면 행정이, 실질적이면 사법이에요? 다 아닌 거예요. 실질적이면 입법도 아니고, 실질 행정도 아니고, 실질 사법도 아니고, 네 번째 국가작용. 통칭이론, 통치작용. 이렇게 따로 생각한단 말이야. 통칭이는 따로 생각한다. 얘네들은 그러면 뭐야? 통칭인데. 실질적이면 행정이 아니라면서. 행정도 아니요, 입법도 아니요, 사법도 아니요. 그럼 얘는 뭐냐? 네 번째 국가작용인 통칭이다. 입법이나 사법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통칭이다.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 하나 한번 해보는 거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주체한 분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